여러분, 1편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빠질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경제, 군사동맹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구조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파트 7. 한국은 왜 절대로 남의 일로 볼 수 없는가? 이제 한국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왜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가 없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고 무역국가이며 해상교통로에 생존이 걸린 나라이고 미국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여러 층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원유와 LNG 조달 비용이 뛰게 됩니다. 두 번째, 해상운송 보험료와 물류 비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정유, 석유화학, 운송, 발전, 제조업 전반의 비용 압박이 커집니다. 네 번째, 결국 국내 물가와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히 중동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전기요금, 물가, 산업생산, 무역수지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과거 청해부대 파병 경험을 통해 해상교통로 안전 문제에 간접적으로 관여해왔던 나라입니다. 그 경험은 한국이 원칙적으로 해상 항행 자유와 국제 해양 질서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부담 분담을 요구하는 흐름을 생각하면 오늘 공동성명에 한국 이름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한국이 노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일본이 들어가고 유럽이 들어가고 캐나다가 들어갔는데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외교 질문이자 안보 질문이고 동시에 경제 질문입니다. 파트 8. 한국이 선택해야 할 세 가지 기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무조건 따라가자도 아니고 무조건 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와 해상 물류의 이해관계가 큽니다. 따라서 항행의 자유와 해상 안전을 지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전 참여와 원칙 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투적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공유, 외교 지원, 해운 보호, 국제기구 협력, 후방 지원, 비전투 임무 등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셋째, 한미동맹과 중동 리스크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지만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과 교민, 에너지 공급망도 보호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교한 국익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 태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국제 해양 질서는 지지한다. 다만 구체적 참여 수준은 한국의 국익, 영내 안정, 동맹 조율, 해운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파트 후. 보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채널의 시청자분들께 보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길 하나가 흔들리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정치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면 동맹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해양 안보는 곧 경제 안보이고,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입니다. 보수의 시각은 여기서 강해져야 합니다. 안보를 도덕적 구호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과 에너지 산업과 연결해서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동의 질서를 혼자 관리했던 시대에서 동맹국들에게 비용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바깥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파트 10. 이 사안을 한국 언론은 어떻게 다룰 가능성이 큰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합니다. 한국 언론은 이 사안을 대체로 두 방향 중 하나로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미국이 전쟁을 키운다, 혹은 트럼프의 무리한 압박에 동맹이 끌려간다는 프레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방과 일본, 캐나다가 모두 동참했다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된 군사동맹 프레임으로 단순화할 가능성입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나누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맹국들은 아직 전투 개입까지 일사불란하게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프레임은 이겁니다. 서방과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문제의식에는 동조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 수준에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선을 긋고 있다. 이게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파트 11.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이 사안은 오늘 하루짜리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가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실제 해상 호위나 안전 커리도어가 만들어지는지. 둘째, 공동성명 국가들이 정보, 정찰, 보급, 호위 중 어디까지 갈 것인지. 세 번째, 프랑스와 캐나다처럼 선을 그은 나라들이 입장을 바꿀 것인지. 네 번째, 한국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지. 다섯 번째, 유가와 LNG 가격, 보험료, 해운 운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입니다. 만약 실제 해상보호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외교 뉴스가 아니라 실질적 안보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시점부터는 질문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원칙을 지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노력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미국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요 동맹국들이 공개적으로 함께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곧바로 모두가 즉시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투 상황에서의 군사 개입을 부인했고 캐나다도 공세적 군사행동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전면 참전 확정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부담 분담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장면을 구경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너지 때문에, 무역 때문에, 해상교통로 때문에, 동맹 때문에 한국은 결국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위기에서 한국의 항행의 자유와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디까지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